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여러분, 설렁탕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아해서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만은 이 설렁탕을 먹다 보면요, 국수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렁탕에는 언제부터 국수가 들어가기 시작했을까요? 1970년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60년대부터 이어진 정부의 분식 장려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분식 장려를 위해 일반 탕을 파는 집에서조차 밥만 팔 수 없도록 아예 행정명령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먹어야 하는 설렁탕 집들은 고육지책으로 국수를 같이 말아서 설렁탕을 팔기 시작했던 거죠. 자, 여기서도 당시 우리나라의 쌀 사정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절실하게 분식을 장려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군정 4년 연장을 선언하면서 쌀 사정은 극도로 나빠집니다. 1963년 3월 16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4년 군정 연장을 공식 선언한다. 본인은 오늘 이 나라의 비극적인 모습을 깊이 인식하고 다시는 혁명이 없는 건전한 민정 탄생을 기약하기 위하여 민정 이양을 위한 과도적 군정기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앞으로 4년간 군정을 연장하는 데 대한 가부를 최단 시일 안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기로 하였다. 군정 4년 연장을 공식화한 박정희. 그를 면담하고 돌아온 경제기획원장 유창순이 한국일보 사장 장기영을 만나고 있는 시내 모처다. 왜 그만두십니까? 지금 누구는 굶어 죽는다 그러는데 이런 마당에 배불리 뭘 먹는다는 게 죄스러워서 그럽니다. 아니, 장 사장께서는 왜? 난들 음식 먹을 마음이 나겠소. 어디 기사에서 봤더니 굶주린 농민 일가족이 독초를 끓여 먹고 큰 사고를 당했다고도 하던데.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마당에 이 권력 있는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 각하를 만나셨다고. 예, 4년 군정을 연장한다고 하신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쉽게 권력을 놓지 않을 뿐이라는 것은 예상을 했던 일이고요. 군정 연장 발표 직후 단행한 개각의 면면만 봐도 4년 군정을 밀고 갈 확고한 결심이 있으신 것 같아. 김성은 국방장관에다가 김용식 외무부 장관에. 이제 미국이 문제입니다. 지금 벌써 2,500만 달러 지원 계획을 축소한다는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 마당에 나보고 미국을 설득하라십니다. 어려운 숙제를 받으셨네. 하라고 하시니 해야겠습니다만 솔직한 내 개인적 소신을 말한다면 나 역시도 군정 연장에 반대입니다. 내 소신이 이런데 미국 쪽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설득을 한다고 해도 진심으로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정희 의장이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가 문제인데 엄밀히 말해서 그건 우리 대한민국의 일입니다. 미국이 그 과정에 개입하는 건 내정 간섭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원조를 해주는 것은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한테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로 끝내야지.
원조를 빌미로 해서 말이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아니, 큰 나라에서 아주 졸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차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돈이 없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려고 해도 원조를 해주는 나라에는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 개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갚겠다고 하는데도요. 우리 장 사장님은 매사 논리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십니다. 부럽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남마처럼 얽혀 있을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게 때로는 방법입니다. 나도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볼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이게 어디 노력만 갖고 되는 일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박정희의 군정 연장 선언. 미국은 경제 제재로 대응한다. 2,500만 달러의 추가 원조 보류는 물론이고 잉여 농산물의 원조 중단마저도 결정한 것이다. 카카, 중앙정보부장 김재춘. 그가 다급한 얼굴로 최고회의 의장 공관을 찾았다. 무슨 일이야? 급한 보고입니다. 이번에 미국 잉여 농산물을 싣고 오던 선박들이 한국으로 곧장 오지 않고 일본 오사카항에 정박, 대기 중이랍니다. 뭐? 정박 대기하고 있다가 본국이 내리는 명을 받으라고 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식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어떻게 되나? 올 예상되는 보리 수확량이 900만 톤 정도입니다. 가을 거짓 동안 농민들의 굶주림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 이 사람들이 해도 정말 너무하는구만. 게다가 카카, 미국의 식량 원조 중단 소문이 나면서 겨우 안정세를 보이던 쌀값마저 다시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야? 쌀값 폭등? 쌀값 폭등. 당시의 기록이다. 1963년 초 한가마에 1950원 하던 서울 도매 쌀값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군정연장을 발표한 이후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4월 9일에 2,150원, 23일에는 2,480원, 5월 4일엔 2,700원으로 오른다. 한 달도 못 된 사이에 30% 가까이 오른 것이다. 쌀값 폭등. 경제기획원장 유창순 앞에서 마침내 박정희의 감정은 폭발하고 만다. 쌀값이 이렇게 뛰게 내버려 둘 거요, 이 원장?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국민들 이렇게 다 굶겨 죽일 거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저쪽과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상 이 매듭을 풀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 AID에서 원조 자금을 축소하겠다 통보를 해왔습니다. 결국 제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최선을 다 했는데도 역부족?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건 뭔가? 사직서입니다. 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국가와 민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창순 경제기획원장, 이후 제15대 국무총리, 제15대 적십자사 총재, 제20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내게 되는 분입니다. 성격이 곧고 맡은 일을 철저히 해내기로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사표를 냅니다. 사실 아무리 뛰어난 행정가라고 한들 이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사상 최악의 흉년에다가 미국은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경제원조 중단을 선언했으니까요. 어쩌면 이 상황은
경제적으로 풀어가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쥔 사람은 박정희 의장이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그가 측근 참모 이후락을 불렀다. 카카, 급히 찾으셨다고. 예, 이후락이 미 케네디 대통령이 보낼 친서가 어떻게 됐나? 예, 완성됐습니다. 여기. 각각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주권국가이며 각각께서 군정을 연장하려는 이유는 각각 개인의 권력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어지러운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구만. 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굶주리는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됐어. 미국 정일건 대사한테 보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후락이 예. 임자 생각은 어때? 미국이 워낙 강경하니까 유창순이까지 나 모르겠소 하고 나자빠지고 말았는데 이런다고 일이 되겠나? 됩니다, 카카. 된다 말이지. 당연합니다.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 카드는 이제 우리가 쥔 겁니다. 그 마지막 카드를 효과적으로 쓸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버텨야 합니다. 박정희 측에서 쥐고 있던 마지막 카드. 그들은 그 마지막 카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갈 계획 같았다. 그렇다면 그들이 쥐고 있는 마지막 카드는 무엇인가? 한편 케네디 대통령 답변 형식의 친서를 갖고 주한 미 대사 사무엘 버거가 최고회의 의장 공관을 찾았다. 버거 대사께서 직접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 케네디 각하의 친서는 친서를 직접 보면 아시겠지만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난번 각하께서 케네디 대통령께 요청했던 식량 지원 등의 문제에 관해 뚜렷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시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디 봅시다. 버거가 갖고 온 케네디의 친서. 미국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는 간단하고 정중하지만 그러나 의례적인 내용이었다. 이게 전부입니까? 예, 그게 전부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뭘 더 기대하신 겁니까? 박정희의 군정 연장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한마디로 강경하고 냉정했다. 그리고 얼마 뒤 박정희는 어쩌면 그가 쥔 마지막 카드를 내놓는다. 군정 연장 철회를 골자로 한 4월 8일 선언이었다. 본인은 군정 연장을 철회한다. 1. 군정 연장을 위한 국민투표 계획을 오는 9월 말까지 보류한다. 2. 비상사태 수습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폐지, 정당 활동의 재개를 허용한다. 3. 정부는 9월 중에 각 당 대표들과 협의, 국민투표 실시나 총선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박정희 의장은 마침내 군정 연장 의지를 철회합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대선에는 나설 거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김현철 내각수반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출마를 못하는 자는 제외하고 누구든지 출마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군정연장을 철회하는 대신 대선 출마의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놓았던 겁니다. 마지막 카드. 이게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마지막 카드 아니었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실록 제3화 개발연대의 개막 30번째. 지금까지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지환, 기술 이흥규, 진행 최불암, 해설 서혜정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 30분 뉴스 속 인물을 만납니다. 냉철하고도 따뜻한 인물 탐구 박태남의 집중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박태남입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는 이주노동자의 부당한 현실에 눈을 뜨면서 권리를